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신청을 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채널 추천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광수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여러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올라가 있는 작품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김씨 부인전 그리고 연분이라는 작품을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재생 목록에도 각 작가별로 작품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광수 작가의 단편소설 혼인 낭독해 드릴게요. 굴계라는 동네 이름은 굴이 난다는 데서 온 것입니다. 뒤에 큰 산을 진 서해 바닷가에 스무 남은 집이 서쪽을 향하고 앉은 것이 굴계라는 동네이니 동네 주민은 반은 농사하는 사람이요 반은 해산 즉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지요. 한 동네 살건만은 농사하는 사람은 농부의 기풍이 있어서 질박하고 고기잡이하고 배 타는 사람은 뱃사람의 기풍이 있어서 술도 먹고 노름도 합니다. 이 동네에 금년에 큰일이 둘이나 생겼습니다. 24살 되는 장정군 뱃사람 하나가 장가든 지 한 달도 못 돼서 죽은 것과 16살 된 새색시가 시집간 이튿날 물에 빠진 일입니다. 뱃사람이 죽은 것은 금년 이른 봄, 아직 바다에 얼음이 안 풀려서 뱅어잡이 배도 떠나지 아니하고 겨우 아이들이 빨갛게 얼어서 칠개잡이 다닐 때였습니다. 새색시가 물에 빠진 것은 벼도 거의 다 베고 황해도로 고기 팔아 좁쌀 사러 가려는 상인들이 독에 뚫어진 곳을 기우면서 8월 보름살이물이 굴바 위에 올라오기를 기다릴 때였지요. 뱃사람의 민적상 이름은 박 무엇이나 이 동네에서는 셋째라 통칭합니다. 굴계 셋째라면 이 근방에서는 누구나 다 알지요. 늦도록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명을 안 불러주고 아명을 부른 것입니다. 셋째는 그것이 싫어서 아이놈들이 셋째라고 부를 때는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어요. 셋째가 남천의 어느 유기점, 즉 놋그릇 장수의 8살짜리 딸과 엽전 800냥을 주고 약혼을 한 것이 벌써 6년 전 이외다. 작년 봄 셋째의 나이 25, 신부의 나이 13살 되었을 때에 셋째는 소주 한 바리와 닭 한 마리, 조기 생선국을 끓이고 동네 어른들을 청하여 관례, 즉 상투를 올렸지요. 그 원수 같은 총각꼬리를 올려서 일생소원이던 상투를 짰습니다. 그리고는 여름 내 고기를 잡아서 금침과 신의를 장만하여 가을에 성례를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셋째는 워낙 그 형들과는 달라서 부지런한 사람이지만은 그 해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에야 들어오고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언제나 바다에 나가서 낙지철에는 낙지를 캐고 굴철에는 굴을 캐고 맛살철에는 맛살을 내고 그리고 준치잡이 젖잡이 배에도 가고 그러고도 여가에는 남의 삭김도 메었습니다. 그래 도부 즉 상인이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파는 때에는 새우젓을 10똑, 조개젓을
넉독이나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이것을 황해도에다 갖다 팔아서 조를 사다가 또 팔면 잘하면 엽전으로 2,000냥은 될 것이니 그것만 있으면 이부자리와 신부의 치마 저고리며 신랑의 간 망건, 두루마기 모두 다 장만을 하고도 오는 여름까지는 새 부부의 살아갈 식량은 넉넉할 것이외다. 셋째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네 노파들도 모여만 앉으면 셋째 칭찬을 하고 셋째를 볼 때마다 얘야 너 병 날라 너무 일하지 말아라 하고 진정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셋째는 뭐려 늘 노는데 하고 겸사를 하면서도 가까워오는 자기의 행복을 기다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침 셋째의 큰형이 배를 가지고 도부를 하러 가므로 젓갈 14독을 형의 배에 싣고 자기도 따라 같이 다니면서 팔아오려고 했지만은 그러는 것보다는 집에 있으면서 가을 해산, 즉 고기잡이를 해서 돈을 좀 더 벌리라 하고 생각을 바꾸고는 모든 것을 형에게 맡기고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일변 형의 집에 나무도 해주고 일변 고기잡이도 했습니다. 셋째의 젓갈을 실은 도부의 배는 8월 추석을 지낸 이튿날 아침물에 높새 찬 돛을 달고 싱해섬 쑥섬 모퉁이를 돌아서 멀리 수평선 밖으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굴바위 등에 전속 나왔던 가족들은 하나씩 둘씩 다 들어가고 셋째 하나만 근심과 기쁨을 섞어가지고 수평선 밑으로 숨어 들어가는 배를 보고 섰다가 아주 안 보이게 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와 지게에 낫을 걸고 시루봉에 나무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셋째는 나무 한 짐을 해오고 또 바다에 가는 것을 쉬지 아니해서 이럭저럭 밤 바닷물이 벌거벗은 몸을 베는 듯하는 9월 보름살이가 되었습니다. 보름살이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할 도부배가 한걷기가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근심을 하게 되었고 셋째는 더욱 잠도 못 들고 애를 태웠습니다. 파선, 이 파선이라는 생각이 동네 사람들의 생각에 점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에 내어 말은 하지 아니하여도 속으로는 아마 파선한 게야 하는 생각을 저마다 가지게 되었지요. 셋째는 나무하러 가서는 시루봉 꼭대기에서, 저녁 먹고 나서는 굴바위 등에서 멀리 동남으로 돌아오는 배만 기다립니다. 쌍아지로 가는 호인의 배도 지나가고 쑥섬 장도서 도부 갔던 배들도 다 곡식을 잔뜩 싣고 멍에까지 물을 잠그고 돌아오건만은 셋째의 붉은 돛단배는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셋째는 장날마다 생선을 지고 나가서 판 돈으로 새 아내의 댕기도 사고 신도 사고 저고리채도 사다가 꼭꼭 싸두고 하루에 한 번씩 꺼내서 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배는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어디서 듣고 왔는지 진남포를 지나 한천으로 돌아오는 중간에서 어떤 배 하나가 파선하였다는 말을 전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정녕 그 배라고 수군거렸으나 오직 셋째와 그 가족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그렇지나 않은가 하였습니다.
추수도 다 되고 나무도 다 베어 묶어놓고 호박덩굴, 박덩굴도 다 시들어버리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도 없게 되고 밤에는 집집이 문을 꼭 닫으며 어떤 집 마당에서는 벌써 김장 무 씻는 소리가 나는 9월 금음도 다 가고 10월 초생 어느 밤에 셋째는 홀로 굴바위 위에 앉아서 신미도 위에 걸린 가는 달빛에 멀리 바다만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얼음이 얼듯한 바닷물이 굴바위 밑을 힘없이 때립니다. 내일이 대걷기. 이번 사리에 안 들어오면 이 배는 영영 못 들어오는 배인 것이 왜다. 힘없는 가을물은 어느새 참이 지나고 벌써 썰물이 된 듯하여 굴바위를 핥던 물결 소리도 차차 적어갑니다. 셋째는 말없이 일어나려 할 때에 마침 어혈이 어혈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셋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혈이 어혈이 어야 어혈이 이렇게 하는 그 소리는 분명히 셋째의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셋째는 너무도 기뻐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셋째는 배 쪽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이어서 배에서 대답이 옵니다. 셋째는 장다름으로 집에 뛰어와 큰 소리로 배 들어왔소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 집 문이 모두 열리고 어른 아이, 사내, 여편네 수십 명이 셋째를 따라 굴바위에 모여서 배를 향하여 모두들 소리를 칩니다. 모두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기쁨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배가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 가까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윽고 떠난 후 50여 일이나 소식이 없던 배가 굴바위에 들어와 닿음에 배 곁에는 어두움 속에 희끄무레한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며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하여 배는 돌아오고 다행히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배에는 잔뜩 실어 있어야 할 곡식은 없고 배 밑창에 짐 대신 실은 돌멩이가 4-5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셋째의 형은 자기 것과 셋째 것을 팔아서 죄다 노름에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왜다. 셋째는 자기보다 20년이 위가 되는 형님께는 원망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형이 하루는 셋째의 눈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셋째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나는 너 장가갈 적에 무얼 좀 잘해줄 양으로 마침 비도 오고 하기에 노름을 시작했구나. 처음에는 돈을 100냥이나 따기에 그만 미쳐서 다 떨어먹고 말았다. 바다에 빠져 죽으려다가 돌아왔다. 셋째야, 내가 죽일 놈이다 하면서 흑흑 흐느껴 울었고 셋째는 아무 말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 이튿날 형은 셋째를 대할 면목이 없으니 어디를 가서든지 돈을 벌어 가지고야 돌아온다고 집을 떠나서 운산 금광으로 갔습니다. 셋째는 눈이 올 때까지 바다에 다니면서 이럭저럭 돈 10원이나 벌어 가지고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섣달 보름께 아무렇게나 장가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 동네 집에서 갓, 망건, 두루마기 이 모양으로 두루 얻어서 어떤 눈 많이 오는 날 거기서 50리나 되는 처갓집으로 장가를 들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고 갈 말이 있나? 데리고 가줄 후행이 있나? 셋째는 먼 촌 일가되는 덕봉이라는 늙은 총각에게 말하여 임시로 상투를 짜고 의관을 해서 후행이 되게 해가지고 단 둘이 깊은 눈길을 헤치고 떠났습니다. 저녁 때에야 남천에서 오리쯤 되는 가지령이라는 주막에 다다라서 점심을 시켜 먹고 거기서 말 하나를 얻어 신랑이 타고 후행은 마부 삼아 걷고 처가일을 가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든 지 사흘이 넘자 장인은 양식이 없으니 어서 가라고 하므로 셋째는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으나 여름과 가을 내내 너무 일을 한 까닭인지 더욱 도부배 때문에 심노, 즉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 얼음 같은 찬물에 고기잡이를 다닌 까닭인지 집에 오는 길에 몸이 오슬오슬 춥고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 5일 후에는 입술이 까맣게 타고 헛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무당도 불러오고 약도 두어 첩 써보았으나 병은 점점 더하여 갈 뿐이외다. 새벽 같은 때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은 아내를 데려다 달라고 하나 이 추운 겨울에 데리러 갈 사람이 있나? 더구나 세말, 즉 세미치 되니 모두 빚쟁이를 피하여 어디로들 달아나서 한 금음날 달기 울어야 들어오겠으니 사내 하나 만나볼 수 없습니다. 셋째는 헛소리 삼아 어머니 데려다 주, 어머니 아내를 좀 데려다 주 하고 외칩니다. 섣달 금음날 아침에 70이나 된 어머니는 내가 가서 데려오마 하고 울면서 셋째의 처가로 갔습니다. 셋째는 조카 아이들더러 방을 치우라고 하고 새순물을 떠오라고 하고 새 옷을 내오노라고 하고 병이나 다 나은 듯이 기운을 내면서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슬어슬할 때에 어머니는 후행 갔던 총각과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셋째는 세수를 하랴 옷을 갈아입으랴 하다가 바람을 쏘여 열이 무섭게 나서 정신을 못 차린 때입니다. 어머니는 셋째의 가슴을 흔들면서 셋째야, 내가 늙어서 기운이 없어 못 가겠기에 이 애를 보냈더니 그 몹쓸 놈들이 색시를 안 보내더라는구나. 내가 갔더라면 좋을 것을 그랬다.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데려올게. 응? 셋째는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가까스로 눈을 방시 뜨더니 몸을 흠칫흠칫하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달기 2회나 울 때쯤 하여. 이광수 작가의 단편소설 혼인 낭독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